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을 영위를 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잠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셔서 좀 삶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지셨을 것 같아요. 일단 잠이라는 거는 첫 번째 그거를 고치려고 하면 더욱더 강박관념이 생겨서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일단 잠에 대한 강박관념을 좀 일단 버리시라고 그게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시라는 거,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를 하시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꿈이라는 것은 인간의 잠재적인 욕망이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걸 꿈이라고 표현을 하였고 또 실제로 그게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뭐에 걱정을 하고 집착을 하다 보면은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이미지가 계속 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고 자꾸 깨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환자분처럼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가 않고 몸이 많이 무겁게 되겠죠. 그래서 한방에서는 일단 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어떤 그런 장기를 뭐 심장으로 받고 아까 앞에서 원장님이 이제 화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가장 불면증이나 꿈을 많이 꾸는 다몽증의 원인은 사실 화가 있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화병이 있으셨으면 이 환자분께서 이렇게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화라는 개념은 아예 화병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병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한의학적으로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 병이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일단 침 치료를 먼저 받아보셔서 화를 좀 끄는 치료를 조금 받아보시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하다 보면 화가 너무 이렇게 많다 보면 몸에서 음과 양이 있는데 양이 너무 치성하다 보면 몸에 음액을 말려요. 그러다 보면 뭐 피부가 많이 건조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한 어떤 음액까지 조금 훼손된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사실 좀 음액을 보충해주는 약을 쓰시면서 화를 끄는 자음광합법이라는 치료법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앞에서 신비양어, 그러니까는 소화기 계통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떤 기혈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또 이 화를 끄는데 좀 저해를 하기 때문에 신비양어인 같은 경우는 소화기 치료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간혹 가다가 너무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들 이건 심담허겁형이라 그러는데 이분들은 조금 너무 좀 소심하고 좀 그러신 분들이죠. 겁이 많고 이런 분들은 약간 간담을 조금 보충을 해주는 좀 처방을 쓰셔야지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 불면증이나 다몽증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게 사실 자율신경의 실조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의 실조증이라는 건 한방에서 보면 어떤 기혈순환이 조금 방해가 되는 상태세요. 그래서 기혈순환을 방해하는 뭐 몸에 담음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혈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런 담음이나 어혈 치료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이게 당연히 침으로도 되고요. 침이나 또 많이 좀 증상이 심각하시면 첩약을 조금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약침이라 그래서 약침이 수승화강이라 그래서 이 화는 좀 깔아 앉혀주고 아래쪽에 있는 물은 이렇게 올려주는 수승화강 약침을 조금 맞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생활면에서 앞에서 원장님들이 말씀하신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처음에 잠에 대한 강박을 조금 버리시라고 얘기를 했죠. 일단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먹으시고 절대 단시간에 있던 수면 리듬이 깨진 거는 바로 잡아지지가 않으니까 당장 뭐 1, 2주 사이에 치료를 하면 금세 나아지진 않으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조금 시간을 길게 가지시고 일단 강박감정을 버리시고 내 마음에 좀 뭐가 문제가 있으면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치료 그다음에 몸에 아까 뭐 소화기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런 신체적인 증상을 조금 고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조금 받아보시면서 아까 뭐 멜라토닌 나오기 위해서는 햇빛에 나가서 매일매일 30분 이상 산책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좀 가벼운 운동 또는 요가, 명상 같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운을 조금 다운시킬 만한 어떤 정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조금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반신욕이나 족욕이 전체적으로 화를 이렇게 깔아앉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신욕을 하시는데 배꼽 아래는 뜨겁게 하시고 대신 머리나 얼굴은 시원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실 때는 아래는 따뜻하게 얼굴은 시원하게를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찬 물수건으로 항상 얼굴을 씻으시면서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아까 멜라토닌이 많이 함유된 음식, 우유 당연히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는 거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상당히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약이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차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화가 많은 경우에는 일단 카페인이나 술 같은 거는 좀 자극적인 거는 낮에도 조금 삼가를 하시고 화를 깔아앉힐 수 있는 좋은 차가 뭐 국화차 또는 결명자차 이런 게 좀 화를 좀 깔아앉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 대신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대신에 국화차라든지 결명자차 드시고 아까 그다음에 화가 너무 치성을 해서 이렇게 음에까지 마른 경우는 둥글레차가 상당히 조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둥글레차를 그냥 보리차 대신에 상복하시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또 가슴이 두근두근하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냥 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추차, 대추 안에 씨가 사실 산조인이라는 그런 한약자가 굉장히 이 안신, 이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혹시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다거나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대추를 그냥 계속 끓이셔서 그거를 상복하셔도 그거는 오래 드셔도 크다 뭐 문제가 없으시니까 각각 본인의 증상에 맞춰서 이런 차를 한번 드셔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네. 연세가 86살로 굉장히 고령이신데도 다른 뭐 척추 협착증 수술을 10개월 전에 하신 그 정도로 여태까지는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내셨던 것 같은데 연세가 들면 당연히 위장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되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환자분들이나 뭐 어르신들을 보면 다 연세가 드시면 평소에 먹던 식사량의 뭐 반밖에 못 먹어. 그래서 굉장히 우울해하시는데 일단 나이가 들면 어떤 그 노화라는 이거를 질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당연히 그냥 인체의 섭리로 생각을 하시고 이건 치료가 아니라 조금 관리의 차원에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슨 기간을 젊은 사람들처럼 뭐 한 달, 두 달 뭐 시간을 정해놓고 치료를 하면 뭐 완치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노화에 의한 어떤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화라는 거는 음식물을 먹었을 때 소화 효소에 의한 화학적 소화를 먼저 하고 화학적 소화에 의해서 이게 삭혀지면 위장 운동을 이렇게 유산균 음료 선전하면 장이 볼록볼록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물리적인 운동, 물리적인 소화를 하는 이 두 과정을 거치는데 일단 소화 효소가 너무 안 나오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급체에 있을 때 보통 약국에서 사 먹는 마시는 그 소화제가 소화 효소제라 그래서 그러니까 소화 효소를 외부에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화액이 많아져서 소화가 잘 되는데 아무리 연세가 드시면 이 화학적인 소화도 소화 효소가 분비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화학적 소화도 조금 안 되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가 안 되고는 이제 인체가 계속 소화액을 더 이렇게 내보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도한 소화액 분비가 돼서 또 그게 위입학을 헐어서 이게 이 시청자분처럼 위가 헐었다는 위험 증상이죠, 이게.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사람은 식습관에 의해서 매운 음식 많이 먹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젓갈 종류 짠 음식 많이 먹기 때문에 위 내시경을 하면 거의 한 90% 정도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위험이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약간 소화 효소의 밸런스가 깨져서 일단 그 상태여서 당연히 일단 화학적인 소화도 문제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연세가 드시면서 아무래도 활동량도 줄어들고 위장 운동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일단 물리적인 소화도 조금 문제가 되시죠.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제 전형적인 비위 허약 에 이제 해당이 되시는데 이제 비위가 허약한 사람은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고 이 환자분은처럼 뭐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고령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뭐 인스턴트 식품이나 어떤 과식이나 폭식이나 너무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위장 운동 자체가 조금 저하가 된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소화액을 분비하는 게 굉장히 그 스트레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신인성으로도 이런 소화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걱정거리가 있으시면 걱정을 한다 그래서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앞에서 말씀하셨더니 약간 뭐 간담에서 약간 그 소화를 보조하는 뭐 소화액이 조금 적게 나와도 그럴 수 있으니까 혹시 간담 질환 쪽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일단 소화가 잘 돼서 기혈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기혈순환 자체가 문제가 되는 뭐 담음, 어혈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혹시 담음 증상이 뭐 많이 몸이 무겁거나 붓거나 그런 증상이 있으신지 또는 어혈 때문에 어떤 부위가 아프다든지 뭐 멍이 잘 든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셔서 어떤 기혈순환을 조금 방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그 문제를 조금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치료는 한의학적으로 가장 앞에서 중요한 게 복부는 장기 중에 70%가 이게 포함이 돼 있어서 따뜻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한의원에 가셔서 뜸 치료 좋고요. 아니면 집에서도 계속 따뜻한 뭐 돌뜸이라든지 뭐 따뜻한 핫팩이라든지 계속 얹어 놓으시고 배를 따뜻하게 하시면서 배꼽 주위를 많이 주물러줘서 자극을 하면 아까 물리적인 운동이 잘 안 되는 장 운동이 조금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복부 마사지를 계속.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아기가 아프면 배가 아프면 엄마들이 엄마 손은 약손하면서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주면 애들 배앓이가 좋아지듯이 어르신도 마찬가지세요. 복부를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복부 마사지 해주면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그렇게 따뜻한 손으로 복부 마사지라든지 핫팩 같은 걸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원장님께서 좋은 음식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요즘에 올리브 오일이 되게 유행인데 올리브 오일이 굉장히 이 장을 윤활하게 해서 좀 배변 활동을 조금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마실 수 있으면 마시는 것도 좋으시고 아니면 샐러드 같은 거 이용해 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변비가 있을 때 식이섬유 많이 이제 섭취를 하라고 권하시는데 연세가 있으시면 생야채로 돼 있는 식이섬유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꼭 나물 형태로 데쳐가지고 많이 드시도록 하시고요. 과일도 너무 찬 과일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과일로 드시도록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성분이신데 가려움증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있는지 조금 체크를 해보면 일단 조금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뭐 신부전 환자라든지 아니면 담도 질환 그다음에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 환자도 조금 가려움을 호소를 하시고, 그다음에 당뇨가 있으신 분도 사실 좀 가려움증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혹시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뭐 두드러기나 뭐 습진이나 이런 피부 질환이 있을 때도 가려움증이 있으니까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지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한의학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가장 많은 경우가 가려움증의 원인은 사실 화예요. 특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손바닥하고 이제 발뒤꿈치가 가렵기 시작하시다 그랬는데 일단 한방에서는 손바닥, 발바닥까지를 포함해서 심장까지 포함해서 오심이라 그래서 당연히 화가 조금 쌓이는 부분이죠. 그 부분부터 가려운 거는 사실 어느 정도 화병을 조금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가 너무 많아지면 당연히 음양의 밸런스상 화가 음액을 잡아먹어서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렵죠. 이런 경우는 음액을 보충을 해야지 가려움증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보습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 마시는 물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래서 이 화인지 약간 음허까지 갔는지 그걸 조금 구별을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조금 땀띠가 난 다음에 좀 증상이 생기셨다 그랬는데 땀띠라는 거는 이 땀구멍에서 노폐물이 배출을 못해서 땀구멍이 막혀가지고 배출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경우는 폐 기능이 조금 약화되면 이 정상적으로 이 노폐물이나 독소 배출이 안 되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폐 기능까지 조금 약화가 된 경우로 보통 한방에서는 화 또는 음허, 그다음에 이 지금 말한 폐 기능의 약화 이 정도를 조금 구별을 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이 세 가지가 조금씩 해당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 치료, 그다음에 음을 보충해주는 치료, 폐 기능을 강화하는 치료, 한의원에 가셔서 침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약침이라든지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하실 수 있는 걸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